지금은 사라진 우차사라는 프로그램에 난다김이라는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등장하면서 늘 하던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이 땅의 땅은 두 가지가 있다. 내 땅과 내 땅이 될 땅. 참 재밌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한 유행어였습니다. 누군가는 토지로 부를 얻고 누군가는 내 땅 하나 없어 우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땅에 관한 헌법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토지 공개념에 대해 서울대학교 홍진영 명예교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토지 공개념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제조항 개헌에서 또 하나 가장 치열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쟁점이 토지 공개념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현행 헌법에서도 23조 3항 및 122조 등에 근거해서 해석상 토지 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 판결을 받았고 토초세로 불리는 토지 초과이득세법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전제로 할 때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토지 공개념의 내용을 헌법에 명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행 헌법 122조와 비교할 때 토지 공개념 입법의 헌법적 근거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토지 공개념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토지의 유한성과 생산수단, 생활 기반으로서 토지가 갖는 중요성, 이런 측면들을 고려한다고 할 때 토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평등 문제 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토지 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토지 공개념 강화론자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겁니다. 2018년부터 활동해온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역시 헌법을 개정할 때 경제조항에 토지 공개념을 반영하는 것을 다수견으로 제시한 바 있죠. 현행 헌법 122조 1항을 그대로 승계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128조 1항과 비교할 때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이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라는 경우보다 더 목적지향적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인 헌법 37조 2항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 공개념 정책에 따라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 헌법적 근거로 현행 헌법 37조 2항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현행 헌법 37조 2항은 보충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고 특히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지향하는 바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과도한 토지 공개념은 민주주의 질서에 반하여 사회주의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사실 토지 공개념은 그렇게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현행 헌법에 정착된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다만 이른바 토지 공개념 3법으로 불리는 토초세법, 택지 소유 상한법, 개발이익 환수법이 위헌 결정 또는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폐지 또는 무력화되어 수면 아래 잠복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다시 논의선상에 복귀하여 헌법에 명문화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회주의 제도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시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5%에 해당하는 소수의 개인이 토지 전체의 약 60%에 해당하는 대지와 35%에 해당하는 공장 용지를 소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계속적인 집가 상승, 토지 투기의 악순환, 그에 따른 부의 왜곡된 분배 등을 시정하고자 경제정의 실천연합을 중심으로 1989년부터 토지 공개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 과정에서 토초세법,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토지 공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법제가 마련되었던 겁니다.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1998년 폐지된 후에 1999년 위헌 결정을 받았고, 토지 초과 이득세법은 1994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후에 1998년 폐지되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외환 위기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 3법의 폐지 또는 무력화로 토지공개념 자체가 철퇴를 맞거나 정당성 자체를 상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택지소유상한법 위헌 결정에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등기 의무제,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제 등 토지 공개념 정책에 따른 제도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에도 지속되었다는 사실이 그 점을 말해줍니다. 굳이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서 강화하지 않더라도 현행법 안에서도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지적, 개정안처럼 토지 공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만으로 당장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토지 공개념에 대한 회의론자들의 주된 근거이자 이유이기도 합니다.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서 새삼스레 토지 공개념 조항을 신설한 것은 아마도 그 헌법적 거점을 공고히 명문화함으로써 토지 공개념 입법을 재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개헌을 통한 토지 공개념의 재도입이라는 기대 못지않게 토지 공개념이 1989년 노태우 정권 때 도입됐다는 사실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에 좀 더 명시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토지 공개념 3법 안에 내포된 유연성이 문제였기 때문이라 봅니다. 그러므로 토지 공개념의 재활성화 의도가 실효를 거두려면 과거의 위헌 사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좀 더 정교한 제도 설계로 위헌성 테스트를 통과하면서도 효과적인 토지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입법이 뒤따라야 합니다. 졸속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뜻에서 헌법에 토지 공개념을 넣는 개헌 조항은 그 자체의 효력보다는 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상징 정치적인 방향 제시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시합니다. 헌법 개정 제안안 제122조 A 제1항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헌법 개정 제안안 제122조 A 제2항 국가는 토지의 공적 성격에 부합하고 그 합리적 이용에 대한 공익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토지에 특별한 제한을 가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